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인이 매수 물량을 많이 담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시장 흐름은 그렇게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추세라는 건 길게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보트 같은 고무보트는 그냥 발로 툭 치면 뱃머리가 확 돌아가죠. 근데 유조선이라든지 그 큰 컨테이너선 같은 이런 것들은 발로 찬다고 돌아갑니까? 돌아가질 않죠. 아무리 발로 밀어봤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큰 배들은 추세를 돌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100m 앞에 혹은 뭐 1km 앞에서 유턴을 하고 싶다 혹은 좌회전하고 싶다 그러면 벌써 1km 전부터 벌써 속도를 줄이거나 슬슬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지. 뭐 바로 뭐 10m 앞에서 이게 돌린다고 뭐 핸들 돌린다고 뭐 유조선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추세라는 거는 단번에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나도 해오지 않았죠. 추세 방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중단을 한다라는 뭐 트위터에다 그런 글을 올리면서 어제 새벽 한 4시, 5시쯤에 갑자기 쿵 하고 이제 빠져버리는 이제 나스닥과 다우가 확 빠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와졌는데 사실 그런 흐름들은 뭔가 특별한 큰 악재가 나왔을 때 나오는 흐름들인데 별로 저는 악재로 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미국 시장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종목들 흐름들부터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인데요. 자,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협상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일단 흔들렸어요. 어쨌든 나스닥의 지금 분 차트를 보면 여기서 잘 올라갔어요. 잘 올라가다가 플러스 0.5. 뭐 러셀 같은 경우는 1% 넘게 거의 2% 가까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었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1.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강했는데 이건 무슨 뭐 폭탄 만드는 듯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크런이라든지 뭐 은행이 망한다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유럽 무슨 뭐 그리스 사태처럼 뭔가 뭐 그런 이슈처럼 갑자기 박살나는 흐름을 봤더니 뉴스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민주당하고 행정부하고 2.4조 달러를 부양책에 쓰자. 행정부는 1.6조 달러를 부양책에 쓰자. 이게 1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 억이 아니에요. 1,000조. 그래서 1,000조국 그러잖아요. 그렇죠? 1조 달러면 1,161.5천억인데 5천억 뒤에 빼버리고 1,161조인데 1조 달러가 지난번에서도 경기 부양책 그때 막 300조, 200조 막 하다가 그다음에 1,000조도 한번 넘게 한번 투입하고 나서 3월 달에 그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이번엔 사이즈가요. 2.4조 달러, 민주당이 2.4조 달러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환산하면 2,700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2,700조 넣자. 그랬더니 행정부에서는 아니다. 1,800조만 넣자. 그러니까 2,700조 넣자와 1,800조 넣자. 이거 가지고 둘이서 싸우니까 협상 중단 이렇게 해버렸는데 결국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돈을 넣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000조를 넣을 건지 2,000조를 넣을 건지 3,000조를 넣을 건지 그건 뭐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협상 중단을 이제 뭐 대선 뒤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보게 되면 그러면 무너지면 그게 정말 악재라면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빠져야죠. 이렇게 빠져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빠질 이유입니까? 아니 돈을 넣겠다는데 1,000조도 아니고 2,000조 가까이를 넣겠다는데 그래서 하면 둘이 2,700조와 1,800조를 그걸 가운데로 하면 대충 2,200조에서 2,300조입니다. 그래서 2,200조랑 2,300조를 결국은 투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가 투입한다는 얘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그거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왜? 이미 벌써 결과가 확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더 큰 충격으로 더 좋은 호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2,200조를 넣을 건지 2,000조를 넣을 건지 부양책으로 추가 부양책으로 뭐가 들어갈지를 아직 가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줄다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호재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호재입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호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나온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올랑 말랑. 그래서 지금 안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올 거다. 그럼 다음 달 갔더니 시장 막 올라갑니다. 근데 다음 달 됐더니 지금 아니고 다다음 달에 나올 거다. 그럼 더 올라갑니다. 다다음 달이 아니고 다다다음 달에 나올 거다. 내년에 나올 거다. 뭐 내년 3월에 나올 거다. 그래서 이거를 뒤로 밀리면서 기대감을 계속 주면서 이렇게 땡겨 올리는 게 더 많이 올라가지 딱 그냥 탕탕탕 때려가지고 2,000조, 뭐 3,000조 바로 때려버리면 주가는 다 방향하고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하루 만에 고점 치고 빠져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더 호재다. 그래서 차트의 미국 시장 흐름들도 빠진 것도 없어요. 그냥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크게 빠진 것도 없고 그냥 빠져버린 거고 결국은 이게 또다시 이제 협상 난항이란 뭐 얘기가 나오는데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러다가 조만간에 뭐 이번 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또다시 어쨌든 돈을 넣겠다는 얘기잖아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돈을 넣겠다는 얘기에서 2,000조를 넣을 건지 2,200조를 넣을 건지 2,700조를 넣을 건지 넣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얘기해야 되는 얘기가 다시 나와줄 거고 그러면 시장은 또다시 미국 시장은 다시 급반등을 할 겁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건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왜 이렇게 강하냐 왜 이렇게 움직임이 좋으냐 제가 양도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 분명히 그거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지금 풀리는 얘기들이 슬슬 나와지고 있고 뭐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그냥 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고무적으로 나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억으로 가족 합산 3억으로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고 그냥 그전에 있었던 그대로 해서 뭐 10억으로 그대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증시를 눌렀었던 그런 부분들이 풀려버리게 되면 그게 또 호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눌러놨던 돌멩이로 무겁게 눌러놨던 부분들을 집어치우면 어때요? 걸어가기도 굉장히 간편해지죠? 편해지죠? 가벼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눌러놨던 부분들이 이제 풀려버리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 부양책으로 돈을 뭐 1,000조, 2,000조, 지금 2,000조 가까이 지금 뿌리겠다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또 얘기가 또 정부에서 또 얘기가 나올 거고 뭐가 나올 거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뭐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식만 생각하자고요.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돈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뉴딜, 그린 뉴딜. 그래서 오늘 신성의 엔진 보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움직이죠.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린 뉴딜, 한국 뉴딜, 디지털 뉴딜 뿐만 아니라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뭐 반도체 섹터, 뭐 통신 장비 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저는 전혀 나쁘게 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동문하나텍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보세요. 이런 걸 보면 어제도 LG화학도 그랬고 최근에 철강주도 강했던 그 경우도 있었고, 뭐 여전히 뭐 증권주라든지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빠질 생각들을 안 합니다. 하락장이나 급락장이었으면 벌써 죽고도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근데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에서는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싶어 아주 그냥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났는데 호재를 붙여야 되는데 호재들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조금만 호재만 톡 건드려주면 종목들은 이렇게 동문하나텍처럼 이렇게 팡 하고 튀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문하나텍은 이거 방송에서 아마 7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으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그냥 회원들한테만 줬던 종목으로 맞아요. 이거 회원들한테는 이걸 줬던 종목이 맞는데 계속 가져가라 했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거의 100% 넘게 올라왔고 아마 이때 추천했다가 살짝 물려도 가져가라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 70%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종목인데 이거는 표역 종목으로 방송에서 추천했었는지 안 했는지 전 기억이 안 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이게 한 번씩 튀죠. 이게 바로 수소차 관련주인데 낙폭과도 쭉 빠졌다 이렇게 한 번씩 튀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매도하고 조정받으면 또 사는. 지금은 이거 말고도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요. 하여튼 움직임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SDN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저녁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20% 지금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기가레인도 많이 올라왔어요. 기가레인 이제 저녁 방송에 했던 기가레인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신성엔진이랑 K사인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그다음에 교육주의 흐름들도 괜찮고 지금 뭐 다 괜찮아요. 지금 흐름들이 뭐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대우부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가격이 안 들어왔겠지만 그냥 쫓아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노란톡에 지금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쭉 빠져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조금 올라가고 말고 하는 시장이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강하고요.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도망가요. 도망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에서 종목들이 펑펑펑 치고 가요. 어떻게? 동문하나텍처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계속 바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강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에서 지금 종목들이 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있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도망갈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고요. 이거 양도세 부분들 얘기가 이제 다시 나와주면서 대기 자금들 확 들어오고 시장에 뭐 한국 뉴딜, 그린 뉴딜 막 부양책 나오고 막 올라가고 미국 시장 얘기 나오면 종목들 이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도망갈 텐데 그 전에 잡아야 된다고 제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추석 전에 잡아야 된다고 전략 자체를 줬어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은 9월 25일 날에 바닥을 친 거고요. 저는 그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라 그랬지 팔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추석 전에 잡아놓는다 는다 그랬고 지금 살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안 도망간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자동차 부품주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이따 공략을 잘 해보시고 시장은 양호하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다 양호한데 코스피 시장 2,400 안착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어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유가 있고 그냥 개파락의 양봉 아침에 예상한다 그랬는데
뭐 도치가 됐든 살짝 밀려 상관없어. 지금 폭락 없기 때문에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오히려 흔들 때마다 잘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